저는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스스로 졸업을 하고 재종반에서 20년간 재수생들을 N수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생윤을 첫 해부터 가르쳐온 찐 생윤 강사다. 게다가 전국 모의고사만 지금 출제를 15년 넘게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하다. 약간 어떻게 들으면 자기 자랑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는 제 얘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물교육청 모의고사를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제가 줄여서 산모라고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산모 생유에 대한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저의 가이드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또 이 학생과 같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쭉 나가는 거랑 이렇게 나가는 건 나중에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수능에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3월 모의고사 산모 총평입니다. 지금 이제 각 입시 사이트마다 예상되는 일컷입니다. 42점, 43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작년 수능이 일컷 41점이었거든. 그건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네요? 또는 뭐 살짝 쉬운 수준이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작년 수능 11월 달에 공부 11월까지 쭉 하는 친구, 쭉 하는 했고 재수생들 다 들어왔고 했는데 일컷 41점이야. 지금 이 시험은 재수생도 거의 없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재학생들도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보실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 비교는 못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그저 무난한 평범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촬영하기 30분 전에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등하원 시간이랑 알바하는 시간에만 이분은 알바까지 하시는 모양입니다. 생년 필기본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50점 받았습니다. 개념에 의한 머리 굴림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예전이라면 내피셜 굴렸을 텐데 이제는 근거가 있으니까 내피셜을 안 굴리고 개념 딱 갖고 있으니까 뭐니 50점 나온다고. 등하원 시간이랑 알바하는 시간에 그냥 틈틈이 보는 그 정도 공부면 돼. 물론 이분은 작년에 수능을 봤던 분이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컷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1등급은 나온 어느 정도 이제 유배인 분입니다. 문제는 노배인 나눠야 되는 거지, 그렇지? EBS 기준했을 때 정답률이 20%대 문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정답률 20%면 객관식의 선지 5개잖아. 찍어도 20% 나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뭐니? 거의 찍는 수준의 문제가 3문제가 있을까 뭔가 얘가 아주 쫙쫙쫙 날아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컷이 42점, 43점 걸쳐서 나온 것 같고 42점이나 43점이면은 적어도 2개 그 초과로 틀렸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 3개의 20%대 문제가 10번, 16번, 19번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유배는 이 문제들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틀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착실히 공부를 하면은 맞출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했는데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의 공부가 착실하지 않은 거예요. 날림을 하는 거죠. 빨리 개념 보고 그냥 문제 몇 개 끄적끄적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 들어간 거라. 당연히 시험지에서 기억 잘 안 나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공부가 착실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면 되는 거지 내용적으로 이런데 저런데 반성할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독해 문제인데 정답률이 50%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 교육청에도 이 독해 문제인데 통수 맞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가 독해로 풀려 얘들아. 그런데 이게 지금 정답률 50%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통수 문제들이 또 한두 문제 쓰면 자기의 평균적인 1컷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한 2, 3점 또 내려가는 거라. 독해는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약간 양치기도 좀 필요해.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산모 총평은 요 정도로 하고 지식적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그 다음에 독해에서 좀 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서 수능날 1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특히 재수생들한테 팩폭러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날리는 팩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만 해가지고 재수 성공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잘할 수는 없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 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어.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 바로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에 진실이 있습니다.
볼로 들어갈게요. 수능까지 한 8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8달 내내 생윤만 공부하면은 생윤은 만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입시는 망하겠죠? 이것저것 할 게 많고 생윤이 적어도 1순위, 2순위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생윤보다 더 높은 순위의 공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윤에 투자하는 시간은 최소한 줄여라. 대신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산모 문항을 바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윤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윤이 좋은 게 요 문제 유형별로 나오는 주제나 사상가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요 유형대로만 가더라도 일정한 등급, 그것도 꽤 높은 등급을 확보하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요 틀이죠. 이 정형화된 틀을 바탕으로 이제 산모 문항을 유형을 나누어 보면은 요런 식으로 문항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이렇게 해당하는 점수들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식 공부죠. 개념 공부지, 사상과 공부지, 이걸 한 친구와 안 한 친구가 구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지식 비중이 높은 문제들. 일단 지식 비중이 높은 문제들은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맞췄다. 그냥 그건 우연이야. 그냥 운빨이야. 지식 비중은 높지만 지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들 총 8점이 배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식 비중도 높고 지식도 좀 하이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요게 배당된 점수가 16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 이 주제들, 이 사상가들은 내가 맞추고 틀리고는 중요치가 않아.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식으로 풀어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지식적으로 풀어낸지 확인하면서 아, 이거 좀 운빨인 것 같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다, 또는 틀렸다 하는 문제들을 지식 정리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 아직 지식 공부 안 했다, 그럼 넘어가세요. 어차피 내 머릿속에 지식이 없는데 뭐 굳이 그걸 뭐 분석하고 오답 정리, 심지어 오답 정리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지. 나한테 지식이 없는데 왜 오답 정리를 해, 얘들아. 오답 정리하기 전에 지식 공부도 먼저 해야지 돼. 그래서 지식 없는 분들은 일단 개념 강의 들어. 형강이 있던 인강이 있던 개념 강의 확인해. 아니면 독학서 가지고 하던 개념 강의 정리해. 필기해. 외워. 아까 알바하면서 뜸뜸이 필기 봤다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걸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려. 그럼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뭐 개념을 들으면서 또는 개념을 보면서 지정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틀려서 그렇지. 분명히 내가 지식 공부하는데 뭔가 허점이 있었던 거지. 지식이 있지만 못 푸는 추론 문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풀리거든. 근데 그걸 내가 못 풀었거든. 그러면 뭡니까? 아, 내가 좀 지식적인 부분을 지금 정리를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보완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롤스 노직이야. 그럼 이제 연습장 2년지 100지 하나 그럼 그게 롤스의 분배 정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낼 테니 푸시길 바랍니다. 롤스의 분배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대부분 이거 못 채워요. 못 채우고 채우더라면 뭡니까? 뭐라 채우겠지. 근데 나중에 필기랑 보면은 별로 안 맞아. 필기는 필기대로 놀고 지머리는 지머리대로 놀고 그게 공방이 아니죠. 내 머릿속에 없으면 내가 본 어떤 것들, 원본이 되겠죠. 그거는 필기본일 수도 있고 뭐 개념서 정리한 걸 수도 있고, 그게 내 머릿속에 없으면 또는 그게 아웃풋이 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백지복습해라, 백지복습해라. 그냥 객관식 문제 푸는 걸로는 머릿속에 내용 정리 안 된다. 백지복습은 저기 뭐 인터넷 치면 그냥 바로 쩔쩔쩔쩔 나옵니다.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요구하시면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개념 공부하신 분들은 백지복습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셔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재정반에서는 지금 이제 산모 앞두고 제가 이랬습니다. 백지복습 윤리학 구분 1번 문제, 윤리학 구분 백지복습 해서 들어가라. 그리고 지식은 그 문제만 맞추면 된다. 나머지는 다 틀려도 된다. 네가 백지복습 한 것만 맞추면 된다. 물론 그 얘기할 때 문제는 안 봤습니다만 분명히 1번 문제가 윤리학 구분 문제일 거야. 뭐 확률적으로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윤리학 구분 문제만 맞추면 된다. 그 정도 문제는 백지복습 거의 안 해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확실하기 위해서 백지복습하고 맞춰라.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1번 문제 공부했는데 근데 틀렸다 그러면 댓글로 솔루션 요청하세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얘들아.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법을 몰라. 특히 윤리학 구분입니다. 이거는 제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완전 공개 강의 해놨거든요. 틀리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공부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부한 친구와 공부 안 한 친구 간에 이제 준비법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했던
안 했던 뭐 유배던 모배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분석하고 반성해야 되는 이제 문제들은 독해 문제, 지식반, 독해반 이란 이제 문제 유형들이에요. 이 유형들에서 실수로 말려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번에 독해 문제, 뭐 정답은 안 좋은 문제도 있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 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개 이상 틀린다 이러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특히 이제 6번 그리고 이번에 좀 7번이 안 좋았는데 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곤란한 게 나머지 문제들이 정답률이 50%가 넘어가요. 9등급 기준 하자면은 정답률 50%면은 5등급이 맞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5등급이 맞추는 문제를 틀린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해 주제입니다. 15점이 이제 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반, 독해반, 지식반들은 기본적으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지식만 있으면 되거든. 요게 11점이 배점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점. 인데 여기서 3개 이상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독해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뭐 개념 공부, 지식 공부 뭘 암기해서 맞추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지문에 대한 이해, 응용 그 정도 선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르셔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사탐 강의는 지식을 주입하는 강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 기르는 거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에 독해력을 진짜 집중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저의 바나나 제거 특강을 들으세요. 사탐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강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한 1, 2주 정도 딱 이제 기간을 압축해가지고 집중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양이 많은 기출문제를 사세요. 그러면은 평가원 가지고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하고 교육청이 같이 있는 기출문제집을 사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출문제집이 대표적인 게 검은색 마더텅, 검도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스토리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검도텅이랑 자이스토리 말고도 요새는 비슷한 문제가 뭐 생윤이 시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투스 비상교육 이쪽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집들이 출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을 하나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한 20-30문제씩 있어요. 또는 그 이상이 있어요. 쭉 푸세요. 푸시면서 아리까리한 것들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틀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리까리한 것들 뒤에 해설을 보시는데 이 부분들은 아주 엄밀한 이론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묻는지, 이 선지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답 선지를 정답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제시문상 독해상 오답이야. 굳이 그걸 정답 바꾸려 하는 피곤한 작업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시면은 아, 생윤에서 이 주제는 이런 걸 묻는구나, 이런 거는 답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감이 잡혀요. 일종의 독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통한다. 왜? 어차피 이쪽 주제는 평가원 또 변별할 의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치기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가 핵심 쟁점 문제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야, 핵심 쟁점은 100% 독해다. 이거 틀리면은 진지하게 국어쌤 찾아가라 라는 얘기를 생윤 첫 때부터 했습니다. 핵심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쟁점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애들이 가불밖에 안 나와. 만약에 가불병 나오고 쟁점 물어본다 그러면은 못 풀어. 이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2명 나와 가불 나오고 쟁점 물어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나름 이제 이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답률이 48%인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연습만 되면은 실제 수능 가면 한 80%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보자. 뭐 핵심이든 아니든 신경 끄시고요. 뭐 일단 쟁점은 갑을 입장이 달라야지 돼. 갑이 긍정하면 을이 부정하고 갑이 부정하면 을이 긍정해야지 돼. 그거 2 경우만 쟁점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이 대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갑이 뭐라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을이 보통 긍정해 줍니다. 오케이! 하고는 이제 뭐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갑이지. 갑이 그렇다 하면 될 텐데 엥? 그럽니다. 그 당연히 을 빡치겠죠. 이제 을이 뭔 개소리냐 하면서 뭐니 다시 또 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바로 여기서부터 쟁점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되긴 하지만 여기가 가장 확률이 높아. 기본적으로 그래. 첫 번째 을이 이제 갑에게 동의한다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체 정보랑 의료 또는 질병 정보 함께 제공하자라고 했죠? 두 번째 갑투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생체는 오케인데 얘는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됐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거니까 예. 보시면은 답 3번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답률은 수능까지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면은 충분히 80% 90%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께 나왔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남들이 할 줄 아는 건 나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문제 유형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런 독해형 문제, 그 다음에 지식반, 독해반 이런 유형들은 마찬가지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측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이걸 지식 공부할 필요 없이 다음 시험을 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는데 근데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의 바나나 제거 특강 참고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산모 이후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제로 실전해 보시면 수능날 1등급 받는데 분명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모든 유튜브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예. 내용이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예.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타 같은 엔타 김준호였습니다.